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저번 주에 제가 일본인들도 절대 가지 않는 심령 스팟 1편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2편입니다.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택시기사조차도 이곳을 방문하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심령 스팟 장소는요. 터널입니다. 바로 일본 오사카부 히가시오 사카시 나라현 이코마시 사이에 있는 이코마 터널입니다. 1914년 4월 18일에 개통한 일본의 철도 터널입니다. 1964년 제1신 이코마 터널 개통으로 그 이후에 1984년 이 나라 쪽, 그 도시 이름이 나라예요. 이 나라 쪽 진입로에 있는 그 일부만 제2신 이코마 터널 건설에 이용된 걸 제외하면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자, 이코마 산에 가로막혀서 오사카하고 이렇게 왕래할 길이 없었어, 사실은. 그래서 이 나라라는 곳과 이 오사카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터널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됐는데,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이 이코마 터널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 이코마 터널은요, 두 지역 간에 물자가 오가는 이제 문화가 오가는 통로였던 거야. 그래서 이 이코마 터널이 사실은 일본의 최고의 터널이다라고 이렇게 칭송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터널이었어. 자, 오사카하고 나라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그 이어주는 노선이 존재는 하고 있었는데 남북으로 상하는 되게 돌아가는 그런 노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돌아가고 너무 길고 머니까 이거를 좀 단축시키자. 단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없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코마 터널을 만들게 된 겁니다. 현재도 이 이코마 터널이 있는 이 이코마시는요. 오사카와 나라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오사카와 나라를 나누면서 뻗은 이 이코마 산이 있는데 이 이코마 산은 옛날부터 이 오사카와 야마토를 연결해서 물자, 문화 이런 것들이 오가는 길이었고 지금은 오사카와 나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이 세 개의 철도 노선이 이코마역을 이렇게 고리로 연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단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코마산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중요한 지리적 문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현대산업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산이 처음에 있던 이 이코마 산이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된 이 오사카 그러니까 이 오사카를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던지라 이것이 당시 일본에게는 굉장히 넘어야 할 큰 장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 이코마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이 오사카, 나라, 이 일본 도시 개발, 그 발달에 이 두 가지 연결되는 장소가 그 터널이나 이런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막 얘기하기 시작해. 그래서 일본이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터널인데요. 이 타이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이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일본의 종합건설 회사, 그러니까 하청업체한테 터널을 만들어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받은 하청업체가 어디였냐면 바로 오바야시 구미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오바야시 구미라는 회사에다가 공사를 맡겼고 그리고 이제 그 터널을 한번 해결해보자, 만들어보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일본이 난리가 난 거야.
자, 이코마 터널의 공사가요, 1911년 6월에 시작돼서 1914년도에 완성이 돼요. 단 3년 만에 완성이 된 거야. 한데 이게 터널을 만드는 게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위에가 산이에요. 산을 이렇게 뚫어갖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터널을 만들려면 위쪽이 산이니까 어떡해? 산이면 뭐 어때? 지반이 약하잖아. 지반이 약해서 산을 조금만 이렇게 파도 산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그 파도 바다가 있으니까 물이 막 이렇게 솟아나와서 도저히 터널을 뚫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공사였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강행한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 사진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타이키 당시 사장이었어요. 이와시타 키요시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오바야시 구미 이 회사가 좀 어렵겠습니다. 약간 좀 이제 지반이 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파도물이 들어와서 물이 넘칠 수도 있고 좀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게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위험할 것 같다고? 네,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들이 돈 쳐받고 무리가 어딨어? 불가능이 어딨어? 만들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바야시 구미 사장님은 어떡해? 자기네는 하청업자잖아. 얘들이 돈을 주는데 우리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오바야시 구미가 만들어요. 자, 제가 이 오바야시 구미라는 회사가 옛날에 이렇게 뭐 올렸던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 오바야시 구미 회사는요, 러일 전쟁을 계기로 조선의 철도 공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회사였어. 그래서 경부선 철도의 일부랑 그리고 임시 군영철도 일부 그리고 경의선의 정거장 그리고 기관 차고 공사에 참여한 이 오바야시 구미. 이 오바야시 구미는요, 사실 그때 일본 국내에서도 막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 회사였던 거야. 근데 봐봐, 한국의 경부선 철도, 임시군영 철도 공사에 참여했지. 그리고 경의선 정거장이랑 기관차고 공사에 참여했어. 그러니까 어때? 다른 일본의 어떤 회사보다 조선 사람들이랑 조금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들도 우리들도 약간 들어본 적 있는 회사라고 이제 그런 약간 좀 익숙한 그런 회사였던 거지. 그래서 이 다이키 사장이 이 오바야시 구미 회사에다가 하청을 넣은 거야. 자, 오바야시 구미와 이 조선인들의 관계는 사실 이렇게 공사를 몇 번 같이 하면서부터 조금 밀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 밀접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코마 터널을 공사할 거야. 너 좀 도와줘. 이제 우리 와서 일할래? 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 노동자가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 그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코마 터널 공사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공사였어. 그 시대에는 1910년도 이럴 때는 건물 건설이 그렇게 막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너무 위험한 공사였던 거야. 근데 이거는 다이키 회사도 알고 있었고 이 오바야시 구미 회사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산을 깎아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고 가혹한데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선택한 게 뭐였냐면 한국인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거였어. 그런데 사실은 이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게 뭐냐면 이 공사비의 지불 그리고 이제 그 지불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용 부진으로 인해서 이 다이키 회사가 직원들의 급료도 지불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티켓 그거 하는 인쇄하는 거 있잖아. 그 인쇄비조차 부족했어. 그리고 경영난이 이렇게 닥치기 시작하면서 그때 지배인이었던 카나모리 마다이지로라는 사람이 이코마 산에 있는 어떤 절이 있었대. 그게 오우산테라라고 하는 절이었는데 이 절에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빌리기도 할 정도였대. 그래서 어떻게 다이키 회사가 하청을 넣었는데 하청업체는 우리 그 오바야시 구미는 어떻게 돈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경영난이 오겠지. 건설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오바야시 구미도 약간 조금 힘들었어. 그래서 여러 가지 겹친 거야. 돈도 없고 위험한 공사고 그러니까 지네 나라 애들 안 쓰고 우리 한국인들, 우리 조선인들을 쓰기 시작해.
돈을 안 줘도 되고 부려먹을 수 있고 그 위험한데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바야시 건설이 부실 공사를 하지 않아.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해. 그래서 이 공사, 이게 지금 튼튼하게 짓고 있나라고 해서 그 검사를 하러 온 그 감리 국원이, 와, 이코마 터널 대박이다. 그렇게 경연난이 힘들어했으면서 어떻게 이 정도의 품질을 가질 수 있냐, 이 터널이. 라면서 굉장히 감탄할 정도였다라는 게 일화에 남아도 있대. 자, 그래서 여튼 우리 조선인들을 건설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 내가 너네 취직시켜주겠다. 월급 많이 줄게. 라고 하면서 조선인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예전에 어떤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던 뭐 조선인들 사진이다라는 게 이렇게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걸 보면서. 자,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10개월 만에 개시된 이 이코마 터널 공사에 조선인 노동자가 동원됩니다.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이 터널 공사 현장에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그냥 내몰아 버린 거야. 이코마 터널 공사가 1911년에 시작을 해서 1914년도에 이제 진행이 됐고, 다시 할게요. 자, 이코마 터널 공사가 1913년, 1914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이때 몇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동원이 됐냐? 바로 1000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동원돼요. 자, 이 이코마 터널은 일본인에게 아주 그냥 그 강제징용의 기초를 정립한 공사라고 해도 이게 그냥 과언이 아닐 정도야. 1000명이야, 1000명, 여러분. 이 위험한 공사에. 일본인 이 회사가 이렇게 한 거지. 오바야시 구미가 어떻게 했냐. 우리 일본 오바야시 구미 회사는 여러분들의 취직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 조선인 여러분들의 땀방울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이런 쾌락을 몰랐던 거야. 이 공사가 위험한지 어떤지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건설에 이제 취직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내가 우리 애기들 쌀밥 먹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이 조선인들이 취직을 했다고 생각하고 간 거야. 강제로 동용된 사람들도 있대. 자, 터널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 건설회사 오바야시 구미. 어떻게 했냐? 터널에 들어가.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게 갱 입구를 봉쇄합니다. 문을 잠가버려. 안에서 못 나오게. 그리고 밥은 하루에 딱 한 끼를 줍니다. 잠잘 곳도 없이 춥잖아. 잠잘 곳도 없이 그런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공사 자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바람막이를 하고 이렇게 쪽잠을 잤던 우리 조선인들. 자, 이코마 터널은 공사 시작 단계부터 물이 많았대. 물이 많아서 공사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해주지 않았어. 경고를 해주지 않았어.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 조선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은 이 물이 많아서 공소가 위험하다라는 경고가 줄을 이었다 하며 지금도 유례없는 난공사로 일본 토목 역사에 기록되어 있대. 너무 위험했던 공사로. 자, 그러나 일본 당국과 오바야시 구미는요, 이게 낙반,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 물이 이렇게 차올라서 익사할 수 있는 위험, 이런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고, 위험한 공사 현장에는 언제나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1913년 1월 26일 오후 터널 안에서 대낙반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너진 거야. 결국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이 낙반 사고에서 너무나도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희생이 됩니다. 갱의 천장이랑 암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야. 그럼 거기 사람이 깔리면 어떡해? 죽지. 문은 안 열어주지. 다쳤는데 치료를 해줬겠어, 얘네들이? 치료도 안 해주지. 그냥 깔려 죽은 거야.
그래서 152명이나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152명 중에 20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쳤거나 이렇게 죽었으면 뭐 좀 좋은 곳,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둔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어떻게 병원이나 약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거기 깔렸잖아. 사람들이 그냥 냅둬. 그리고 거기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냥 매장시켜요. 말하면서 열받네요. 이게 되게 얼마나 이 건설 회사 이게 지금 공사 중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던 중 일본의 한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자, 이 신문이 실제로 오사카 신보 신문이었어요. 오사카 신보예요. 뭐였냐면 1913년 1월 29일 오사카 신보입니다. 생매장되었던 이 근로자들 구출에 구조대가 조직이 됐다. 그런데 제2차 구조대 가운데 조선인이었던 이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이 신문에 나와요. 이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선인이었던 거야. 그 이름이 나왔대, 여기에. 당시 조선인들한테는 이 이코마 터널 공사 현장이 정말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줘. 노동량은 많아. 깜깜해. 터널 뚫어야 되니까 먼지랑 이런 게 자꾸 해.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 얼마나 끔찍했을까. 자, 1911년 6월 조선인들의 참혹한 노동으로 시작된 이 이코마 터널 공사가 여러분 33개월 만인 1914년 3월에 완공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현재 지금 이코마 터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사진을 모아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코마 터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 일본의 어떤 사람들이 찍은 그 이코마 터널 현장의 현재 모습이에요. 좀 예전 사진 같긴 하죠. 이코마 터널의 내부 모습과 그다음에 바깥 모습, 입구의 모습 등을 이렇게 촬영한 주변 환경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다쳤고 죽었고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묻어주지도 않고 한꺼번에 시체들을 모아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이랬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일본인들의 이 잔혹한 행동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제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막 항의했어. 아니, 우리 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왜 우리 이렇게 가둬놓는 겁니까? 그럼 돈을 왜 안 줘요? 이러면서. 그리고 내 지금 우리 이렇게 다쳤는데 왜 치료밖에 안 해줍니까? 라면서 이제 막 조선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항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끌고 갑니다. 질질 끌고 와서 엄청 욕을 하면서 때렸겠죠. 시키는 대로 해. 조선인 주제에 시키는 대로 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러면서 너무 많은 심하게 구타를 당한 뒤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너무 아파서 쓰러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호수에다가 산채로 버려버려요.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그냥 호수에다가 버려버려.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도 이렇게 막 맞은 상태에서 막 이런 상태에서 그냥 호수에 버려진 거야. 그래서 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묻히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터널 공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공사 안에 있으니까 그 안 좋은 공기 먹으면서 뭐 폐렴 걸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어디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팔다리가 다쳐서 뭐 깔려가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속설이 있었대, 당시에. 뭐였냐. 건설 현장에다가 피를 뿌려야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속설로 우리 조선인들을 일부러 죽여요. 막 죽이고 때려가지고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야. 이런 벽돌이나 이런 벽이나 이런 땅에다가. 그래야 튼튼하게 지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이코마 터널이에요. 우리 조선인들은 이 이코마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그러니까 85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1914년 4월 18일 이코마 터널이 개통됩니다. 터널을 보고 일본인들은 드디어 만들어졌네. 굉장히 훌륭한 터널입니다.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좋아했겠지만 우리 조선인들은 눈도 잃고 다리도 잃고 팔도 잃고 팔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었고 팔 잘린 사람도 있었고 너무 안 좋은 공기 있으니까 폐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져서 나온 거야.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어떻게 했냐. 공사하다가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시체를 모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주는데 묘비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고 장애를 입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냥 그대로 방치해. 수고했어. 가. 그래서 이런 하늘이 천노할 짓을 한 이 일본인들 그냥 평생 행복할 줄 알았겠지. 그렇지만 그들의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본인 181명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사실 터널의 길이는 그다지 깊지는 않았어. 그런데 터널을 만들고 이제 좋은 날만 있겠다 싶었던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터널이 생긴 지 50년 만인 1964년도에 이코마 터널이 갑작스럽게 폐쇄합니다.